도시를 색다르게 여행하는 법, 저희가 미술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디에 왔죠? 오늘은 또 문화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인천에 와 있죠, 저희가. 인천 하면 또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잖아요. 새로운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것만큼 또 어떤 작품을 저희가 만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저희 너무 추운데 안에 좀 들어가서 보는 거 어때요? 여기 왜요? 이러다 계속 진짜 있을까요? 죽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죠. 인천 영종도의 미술 애호가라면 꼭 와봐야 될 성지 같은 곳에 왔는데 특이한 게 여기가 미술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호텔입니다. 호텔. 근데 호텔인데도 웬만한 미술관보다 컬렉션이 더 좋다고 막 소개될 정도로 이미 뭐 옆에 데미안 허스트 있고 막 네. 정면에 쿠사마 야요 있고 더 가면 뭐 알레산드로 맨디니 있고 완전 뭐 미술관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돌아다니시면 한 3천여 점의 작품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대요. 3천여 점이요? 말도 안 되게 많죠. 300 아니에요? 아니에요. 3천?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심지어는 이게 뭐 투숙객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호텔 구경하거나 놀러 오신 분들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로비에서 아예 아트 투어 이 동선까지도 리플렛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온 김에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박서보 작가님. 네, 한국 탄색화를 대표하시는. 근데 이거는 질감이 좀 있네요. 네, 이거는 한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누르면서 밀어 올리면서 그린 거라서 옆에 이제 눌리지 않은 부분은 색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붓으로 그리는 채색화하고는 되게 다른 이제 본인만의 표현법을 만든 거라서 이걸 이제 박서보 작가님 묘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되셨었던 게 그 NFT 요즘 한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대요. 박서보 작가님도 NFT 해라. 해라. 근데 완강히 거절을 하신 게 본인은 아날로그 시대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술을 해야 되는 거고 NFT 시대의 예술은 그 시대의 예술가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멋있지 않나요? 자신의 시대에 네. 본인은 충실했다. 굳이 그걸 더 건들진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이 작품 안에 그 오리지널이 주는 그 매력이 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NFT랑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박서보 작가님 옆으로는 또 김창렬 화백의 네. 제주도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가서 초기에서 후기까지 다 봤지만 초기에는 되게 좀 땡땡한 물방울을 그리셨다면 후기로 가면 점점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퍼지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상처가 점점 치유돼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또 약간 평온하고 좋네요. 근데 마음 아프게 또 올 초에 맞아요. 가시는 바람에 사실 미술 시장에선 지금 너무 엄청 이슈되고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술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 해랑 다음에는 가격 가치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예술가인데 여기도 또 이렇게 딱 소장이 돼 있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온 것 같은.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되게 작아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저 이 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가구 편집숍에서 맞아요, 봤어요. 이런 의자 팔더라고요. 같은 디자이너예요? 네, 기념 조각으로 제작된 거고 알레산드로 맨딘이란 이탈리아 디자이너인데 맨디니 디자인 볼 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리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장수하셔서 전쟁 시대를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 자본이 폭발하면서 물질 소비가 막 늘어나는데 쉽게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디자인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디자이너는 무조건 막 자연들을 소모하면서 새로운 걸 찍어낼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다가 새로운 이런 패턴이나 외부적인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창의적이고 좋은 디자인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접근법이라서 이게 프루스트 의자 시리즈라고 소개되는데 앤티크 가게에 파는 의자를 본인이 하나 사서 그 앞에다가 패턴만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이 패턴들이 서로 이렇게 약간 짜깁기한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작가라서 그 약간 푸사마 야요의 느낌처럼 이런 땡땡이 문양도 있고 되게 다양한 패턴이 있어서 진짜 본인이 리디자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원래 되게 옛날 의자 디자인이잖아요. 네. 근데 훨씬 현대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세계 여러 작품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좀 인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인천하면 약간 모자이크, 아까 맨디니 작품 같은 느낌으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는 진짜 변화무쌍한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물론 너무 좋지만 미술관에 또 저희 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처럼 한 개인의 소장품이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해요. 네, 한번 가보시죠, 같이. 여긴 파라다이스 시티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아까는 좀 더 국제적이고 글로벌했다면 여기는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혹시 송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송상이 뭐예요? 송상이 이제 개성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거상 오브 거상이 평생 동안 미술품을 모았는데 그 미술품을 모은 미술관을 인천시에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송암미술관. 맞습니다. 지금 인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립미술관이거든요. 저희 너무 추워요. 이거 빨리 오늘 너무 들어갈까요? 추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송암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연창호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송암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송암미술관 이제 1층은 공예실이고요. 2층이 서화실인데 1층의 대표 유물이라면은 청자와 백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층 서화실에는 겸재 정선의 노송연기도나 또는 저기 3년 전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평양 송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대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시는 혹시 어떤 전시일까요? 송암미술관 소장품으로다가 기획 전시를 꾸미고 있고요. 작년에는 어회도를 중심으로 기획전을 했고요. 금년에는 민화의 대표인
화조화를 중심으로 기획전을 꾸며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전시 저희가 또 직접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좀 그럼 둘러보도록 할까요? 2층 전시실이 서화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서화일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글씨 못 쓴다는 거 약간 놀리려고 글씨를 그린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머님이 저한테.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농담했지만 과거에 사실 그림 속에 특히 우리 한국화에는 그 글하고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추사 김정희가 글씨체도 굉장히 독특했지만 글과 그림이 일치해야 진정한 이제 자신의 예술이 담긴 선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특히 조선시대에 보면은 글하고 그림이 함께 담겨 있는 작품들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어머, 경제 정선 작품이다. 네. 네. 정선 작품 중에서 이례적으로 제작된 후기 작품인데도 제작된 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된 작품이래요. 이게 보면은 소나무하고 영지버섯 되게 귀엽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영지버섯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작품이래요. 뭐 소나무도 그렇고 영지버섯도 그렇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거를 상징한 작품인데 실제로 이것도 80세가 되셔서 제작한 작품이라서 작품 속에서 그럼에도 힘이 느껴지죠. 미술관을 만든 설립자가 가장 애정을 갖고 꾸준하게 수집했던 작품이 또 미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나 작품들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보면은 아무래도 또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서민들이 더 많이 수집하고 좋아하는 작품이잖아요. 좀 편안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미나를 기반으로 한 기획 전시 지금 또 다음 방에 진행 중이래요. 가서 좀 보면서 얘기하죠. 기획 전시 제목이 민화, 비밀의 화원을 품다. 여기 뭔가 좀 더 화사하고 밝게 돼 있네요. 제목도 뭔가 너무 예쁜데요? 이게 화조도 작품이래요. 화조도 꽃하고 새? 네. 그러네. 민화 보면은 꽃하고 새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쪽 작품에선 꽃하고 새가 보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다 보면 화조도라고 보통 얘기할 때 뭐 동물이 들어간 영모도 혹은 나비 나오는 호적도 혹은 풀하고 곤충 나오는 초충도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화조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뭐 화조도도 되게 좋지만 사실 아무래도 또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작품은 또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민화 작품들을 당시에는 특히 좋아했다고 많이 소개가 되죠. 뭔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약간 뭐 부귀영화, 불로장생 이런 좀 행복한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는 거라서 딱 봐도 집에 걸려 있으면은 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의미가 다 하나하나씩 있네요. 모라는 부귀, 매화는 절개와 다산, 연꽃은 다남과 행복, 성류는 다산, 공작은 출세, 용과 봉황은 왕권.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서는 그린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당시에 그렇게 수집하고 집에 걸어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 뜻은 조금씩 다 다른데 하나같이 행복한 거를 바랬던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인천의 아트듀 히어로로 또 저희 예술 영웅으로 만나게 됐는데 저희 국회에서 전시한 적이 있으셔서 저희하고 인연이 있다고 또 들었어요. 예, 2018년인가요? 동네 사람들 초상화를 좀 계속 그려왔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동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그 소외계층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 그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려서 이렇게 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재현 70주년으로 내용이 좀 맞아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분들은 이 갤러리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그 전시를 열을 수 있는 그 마땅한 공간들이 더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전시 문화에 대한 관람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해요. 그다음에 그걸 관람할 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림을 감상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 좀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좀 나아가더라고요. 갖고. 그다음에 함께 공감하는 작가들이 같이 고민해서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리는 공간도 참 멋지긴 한데 앞에 밖에 갤러리 공간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갖고 여기는 지금은 전시 공간보다는 교육 공간, 지역 주민들 아카데미로 이제 쓰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제가 지금 그동안 그려왔던 주민들의 초상화 전시를 하고 있고 인천의 신진 작가 전시를 또 3관에서 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김에 갤러리로 좀 이동해서 작품 보면서 좀 얘기를 예, 해도 그럴까요? 될까요? 네. 아, 예. 우와. 와, 이분은 쑥스러워서 지금 그러니까. 가리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 연배가 있는 분들 자 본인 모습을 주름진 모습을 이렇게 뭐 그린다고 하거나 뭐 찍는다고 하면 다 회피를 하죠. 뭘 나이 먹은 사람 그리려고 하냐. 그러면서도 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끄집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예전 얘기를 들어주는 낯선 화가의 모습에서 마음 편해하는 모습들이 천천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 초상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소개를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년 제가 불특정 다수 때로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떤 뭐 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그 초상화로 말 걸기라는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 연령대를 떠나서 한 번은 꿈을 꾸는 초상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다음에 광장에서 유흥가 광장에서 무료 초상화를 했었어요. 꿈을 들려주면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꿈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친구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그 초상화를 그려주는 그 동안이라도 잠시라도 꿈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 꿈꾸는 초상화,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도 하고 그러면서 초상화로 말을 건다는 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사람으로서 그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로서 이제 또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좀 생각해보고 때로는 꿈을 꾸지 않고 그냥 막연한 어떤 성공, 안정적 삶에 대한 어떤 자기 꿈을 좀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에서 그림으로서 그 자기 꿈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되게 행복하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또 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뭔가 약간 예술가가 사회와 지역에 녹아들어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지금 이 공간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트 뉴 히어로 같네요. 작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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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균형 있게 공존하고 있는 인천을 만나봤습니다. 찬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인천하면 사실 차이나타운이 더 익숙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나 좀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인천을 방문하셔서 어떤 문화예술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미술관은 다음에도 더 좋은 멋진 도시의 멋진 미술관을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떠나요.